안녕하세요, 이성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GMP 용어를 한번 또 일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제약업계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원료약품, 그다음에 뭐 원자재, 원료, 자재, 뭐 그거 외에도 뭐 생물의약품, 화학합성의약품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구별이 되는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처음에 그 의약품의 종류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 합성 의약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유기화학 반응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합성을 해서 만드는 의약품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파마스티칼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스피린의 성분이 되는 아세틸살리실산이다. 그럼 뭡니까 이거는? 화학 합성 의약품입니다. 아세틸살리실산 버드나무 가지에서 발견된 거 아닙니까? 예, 처음에는 버드나무 가지에서 추출해가지고 약으로 만들었죠. 예, 처음에는 천연물이었어요. 예, 그런데 아세틸살리실릭 애시드라고 하는 물질은 구조 자체가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유기화학 반응으로 충분히 합성해서 만들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천연물에서 추출해서 우리가 약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지만 나중에는 합성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합성 쪽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천연물 추출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출발 물질로 시작해서 우리가 유기화학 반응을 통해서 합성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도 저렴하고 빠르게 생산할 수도 있고 대량 생산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이제 합성을 통해서 의약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을 띄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을 하고 아무리 유기화학 합성 반응을 잘 일으키고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더라도 복잡한 구조의 그런 유기물질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특히 유기물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분자량이 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다량유라든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하나 합성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체세포 조직을 통해서 만들게 되는 게 이제 생물의약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의약품은 보통 이제 바이오파마스티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물의약품 혹은 생물학적 제제 혹은 바이오파마스티칼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존의 의약품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합성의약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유효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을 말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합성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서 합성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뭐 조직세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의약품들을 생물의약품, 되게 시끄럽네. 진짜. 생물의약품이라고 이제, 좀 조용히 해봐! 생물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까먹었잖아, 이씨. 방송 중! 좀 유튜브 찍는 거 안 보이냐고! 당연히 그러잖아. 지금 조용히 해버리고. 벌써 나가리야! 나가리면 밥 먹고 해. 다시 끝. 어차피 진짜. 이박하는 나가리입니다. 자, 다시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효 성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화학합성 의약품과 그다음에 생물의약품을 나눠준다고 했죠. 그래서 화학합성 의약품은 이제 유기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기화학 반응으로 만들 수 없는 굉장히 고분자고 복잡한 형태의 화합물들은 우리가 생체 조직, 그러니까 동물세포나 식물세포나 혹은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이제 생물의약품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거의 대부분은요, 거의 다 이제 그 화학합성 의약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하면서 이제 단백질을 기본으로 하는 생물의약품이 이제 슬슬 계속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 세계 그 의약품 시장이라고 하는 게 한 1000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한 100조 조금 넘는 시장이 이제 생물의약품, 바이오파마스티컬 시장이고, 이제 이 부분의 퍼센티지가 계속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생물의약품 같은 것들이 보면은 이제 일단은 가격도 비싸고요. 그 다음에, 약효도 좋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만들어내면은 거의 대부분이 어때요? 보통 이제 단백질, 모노클로날 안티바디라든지 아니면 그로스펙트라든지 엔자임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경구용 투약이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국소제라든지 피부에 바르는 국소제라든지 아니면 패치제라든지 이런 형태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다 주사제로 만드는 제형이 주사제인 그런 형태가 이제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금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하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대표적인 생물의약품을 주로 제조하고 개발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약회사를 가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제약회사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합성의약품을 주로 하는 회사인지 아니면은 생물의약품을 하는 회사인지 아니면은 원료의약품을 하는 회사인지 완제의약품을 하는 회사인지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선호하는 학과가 다르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시험이라고 하는 거 어떤 제약회사든지 간에 품질 관리를 한다 그러면 화학 분석은 기본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일어나는 이제 미생물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생물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인 어떤 분석 시험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화학만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물공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세포생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운 학과 출신들을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화학 베이스의 학과를 나왔다, 그쪽 전공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화학합성의약품 이런 쪽에서 이제 일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생물의약품 제조회사에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일을 하더라도 여기서 일하는 생물학적 공정에서 일을 하거나 이러지 못하고요. 아니면 미생물학적 어떤 실험이나 생화학적인 실험을 할 수는 없죠. 그 대신에 이제 여기서 하는 다른 이화학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화공과 같은 경우는 화공과는 이제 단위 조작이라든지 어떤 화학 공정 같은 것들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리고 또 화학공학과 출신들이 보면 이제 커리큘럼 중에 생물화공을 배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생물의약품 제조사에서 어떤 공정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또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전공한 과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잘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전공이 확실하게 안 정해져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회사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전공을 정하시는 것이 현명하죠. 나중에 다 졸업한 다음에 나는 화학을 전공했는데 미생물 어디서 미생물 시험하는 품질 관리하는 사람을 뽑는데 나 거기 지원하면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이제 질문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시고 졸업을 하신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전공한 과가 여기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죠. 그러니까 저한테 앞으로 내가 이걸 전공했는데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이제 제가 다 정해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자, 그러면 요것들은 유효 성분을 어떤 식으로 제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의약품인데 우리 몸에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원료의약품이라는 건 뭐냐면은 유효 성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유효 성분 자체. 근데 유효 성분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스피린을 복용을 해요. 그럼 아스피린에 들어있는 아세틸살리실산 자체를 우리가 먹는 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런 유효 성분을 바로 먹게 되면은 중간에 위에서 분해가 된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흡수가 안 된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흡수되느냐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그 약의 형태가 정해집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제형이라고 그러죠. 제형. 그래서 원료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 성분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원료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DS는 Drug Substance, 그 다음에 API는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성의약품이나 생물의약품이나 이거는 뭐예요? 원료의약품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은 뭡니까? 이거는 유효 성분이고요. 이거는 완제의약품을 바로 우리 몸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예, 그러니까 비로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은 완제의약품이고 이거는 이 상태로는 우리가 절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제의약품은 드럭 프로덕트 혹은 finished pharmaceutical product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유효성분 플러스 부영제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어떤 제형,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정제 형태라든지 캡슐제라든지 아니면 뭐 연고 크림제라든지 뭐 아니면 패치제라든지 주사제라든지, 예,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디로 흡수되느냐에 따라서 의약품을 이제 유효성분을 어떤 식으로 잘 다른 성분과 조합을 해서 만드느냐가 바로 이제 완제의약품에 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도 원료의약품만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혹은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같이 만드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 혹은 완제의약품만 만드는 회사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합성의약품 같은 경우는 원료의약품만 만드는 회사들이 꽤 되고요. 생물의약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주사제 형태로 했죠. 예. 그러니까 이 경우는 생물의약품 자체로서 원료의약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이제 주사제 형태로 주로 제형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주사제 형태로 만들어지더라도 어떻습니까? 직접 다이렉트로 우리 뭐 혈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주사를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분해가 안 되고 약효를 지속할 수 있도록 또 마찬가지로 뭐 어떤 멤브레인이라든지 뭐 아니면 무슨 뭐 어떤 비클 형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감쌉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제형 개발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주사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무균 제품이죠. 예. 그래서 사실 무균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또 다른 회사로 또 뭐 왔다 갔다 팔고 하면 또 오염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사제 그 원료의약품 같은 경우는 원료의약품 자체로서 생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이제 부영제라든지 어떤 제형을 정해가지고 완제의약품까지 보통 이제 만들어내는, 예,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생물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보다는 주로 이제 완제의약품을 거의 다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구별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료약품이란 말이 있습니다. 원료약품. 근데 이 말은 원료약품인데 이 약이란 건 약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원료랑 같은 말입니다. 원료. 로우 머티리얼이죠. RM. 그죠? 네, 로우 머티리얼. 그래서 의약품에서는 원료를 원료약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료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됐든지 간에 원료의약품이 됐건 완제의약품이 됐건 의약품을 만들 때 들어갔던 원료들을 다 통틀어서 원료약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프로덕트에 남아있지 않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원료약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용매를 사용했어요. 정제수를 사용했어요. 하지만은 파이널 프로덕트에는 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용매가 없어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원료 혹은 원료약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 원자재는 원료와 자재를 합해서 말하는 겁니다. 원료와 플러스 자재. 예. 그러니까 자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약품 말고, 그죠? 의약품을 포장하는 포장 용기라든지, 뭐 첨부 문서라든지, 라벨이라든지,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완제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완제품. 오늘 참 이게 찍는데 되게 시끄럽네요, 밖이. 자, 완제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뭐 어떤 의약품 종류든지 간에 제조를 해서 완성된 형태를 우리가 완제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제조하는 회사는 어때요? 완제품이 원료의약품이죠, 그죠? 네, 원료의약품이고 그 다음에 이 원료의약품이 이제 완제의약품 만드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원료약품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료의약품이 됐건 완제의약품이 됐건 제조를 맞춰서 완성된 형태, 그걸 우리가 완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의약품의 종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제약회사 형태가 조금씩 다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공하신 학과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쪽으로 일하고 싶다라는 것은 이제 거기서 정할 수가 있겠죠. 예. 오늘은 그래서 의약품의 종류에 관한, 그 다음에 이런 의약품을 제조하는 그 제약회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